오셨어요? 예? 왜 오셨어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얘를 키우면서. 안녕하세요. 우리개 연구소 아카데미 로키 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인에 대한 짖음과 달려드는 대인 반응이 지나치고 산책 거부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보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만난 보린은 보호자의 사전 상담에서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얌전하고 차분한 아이였는데요. 정말 보린은 가족들의 말처럼 문제가 심각한 아이일까요? 우계현 아카데미에서 보린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첫째 날 소장님과의 면담. 보린은 과연 가족들의 이야기처럼 낯선 사람에게 짖고 달려들까요? 보린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오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덥겠다. 이름이 뭐예요? 보리. 보리? 네. 탄쌤 간식 갖고 놀아줘봐요. 글씨 엄청 좋아하는데 사람은 굉장히 낯가려가지고. 탄쌤한테는 낯가리는 강아지 없어. 아, 네. 진짜 지금 얘가 여기 와서 짖지 않는다는 게 전 지금 되게 여기 와서 얘가 너무 얌전해졌어요. 아, 이거 엄마한테 허락받으러 갔어. 카페도 던져줘. 야, 별이 좋겠네. 딥다 크다, 그치? 9살 넘었어요, 이제. 진짜 맛있는 거 있어. 이빨은 괜찮아요? 얘 치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부정교합인가? 아, 약간 있죠. 그죠? 예, 저도 애들하고 같이 부정교합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동물병원 가면 치아는 잘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계속 욕을 줬더니 이제 질렸나 봐요. 상태를. 아, 줬어요. 그래서 아, 반응이 진짜. 아유 이뻐라. 어이 이쁘다. 사람도 미치잖아. 엄청 짖어요. 여기서 지금 이 광경이 저한테는 조금 굉장히 낯선 광경이에요. 들어와서 나이를 헛먹은 게 아니라는 얘기지. 할 때 안 할 때를 가린다는 거. 사람 보면 아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의사님하고도 할 때도 남자한테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거 보고도 제가, 제가 진짜 뭐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 진짜 이럴 수가 없거든요, 얘가. 자기 좋아해주고 이뻐해주는 사람 아는 거죠. 그래도 엄청 짖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오면은 확 튀어나가서 짖으니까 제가 그때마다 이제 안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스님들이 이제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눈빛이 틀리죠. 그러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오셨어요? 예? 왜 오셨어요? 아니,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얘를 키우면서. 아니, 뭐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고 그런 거지. 진짜 집에 사람이 오는 것도 하고 짖어대니까.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아는 사람 불러다가 같이 먹이도 줘보고 막 그럼 친해지긴 친해지는데 모든 사람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방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외출을 나갈 때는 산책 나가려면 좀 낯선 데나 지가 가기 싫은데 절대로 안 가고 얘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편하지가 않고 저도 이제 긴장을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나쁘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뭐 이제 9살이나 됐으니까 그냥 놔둘까 그러다가 얘가 2년 전에
그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가 체중이 또 너무 불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띠시라면서요. 예. 얘랑 저랑 나이가 똑같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본인도 갱년기 겪어봤을 건데. 예, 맞아요. 저도 그거를 10배로 타격을 줘놓고 애가 멀쩡하길 바랬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7살 때까지 잘 참았는데 그때 왜 했나 그 생각도 들고. 근데 체중 불어나는 건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갖고. 물만 먹어도 쪄요. 중성화라면 호르몬 분비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거를 살을 찌우면 지방에서 호르몬을 조금 만들어줘요. 살을 지방에서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찌우는 거예요. 그나마 방법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7살 때 되면서 얘가 그 발전기가 되면 엄청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부터 하지 그랬어요. 본인부터 하지 가서. 글쎄, 그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힘이 있을 때는 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줄 수가 있는데 저도 조금 그런 게 좀 등한시 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체중계로 올라갔더니 엄청나게 또 불어있는 거예요, 몸무게가. 그래서 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뭔가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얘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우기현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아, 제가 웬만한 강아지 관련된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니까 봤는데 이상하게 우계형께 한 2달 전인가 한 달 반 전에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마침 소장님이 그거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그랬었죠, 마음이. 근데 뭐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에는 체중이 불어나는 건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탄쌤의 탄이도 중성화해갖고 지금 체중이 감당이 안 돼요. 안 내게도 찌는데 뭐. 그래가지고 체중 불어나니까 이제 고관절 하고 슬개골 탈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뒷다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얘는 뭐 9살이라 키우셨으니까 괜찮겠죠? 무슨 말을 해도. 얘는 닉스라 예. 건강해요. 앵꼬매가 아니에요. 예포매 아니에요. 얘 지금 먹는 거를 줄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처음에는 굉장히 노력하다가 막 줄이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그것도 너무 가혹한 거. 저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게. 얘 지금 저기 혈당 떨어져요. 여기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혈색이 틀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하였는데 지금 빨간색하잖아요. 생기가 생겼죠? 털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얘가 아무 문제가 없는 애가 돼버려갖고 제가 지금. 보호자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지. 예, 저 거짓말 진짜. 왜 아무 문제 없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 집에 사람 오는 걸 제가 이제 꺼리게 돼요. 얘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얘가 꺼리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멀쩡해서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진짜 얘가 근데 너무 그거죠. 겁이 많아서. 얘가 봤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예,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예. 거예요. 그랬어.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교육을 받으러 2박 3일을 너무 멀리 왔는데 이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그럼 제가 그럼 여태까지 만난 사람이 다 누가 그랬어? 이상한 사람만 주위 만나고 다니 엄마가. 이상한 그지? 사람만 만나고 누가 그랬어, 얘기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 그런지 이번 여름 얘랑 나랑 지내면서 너무 무기력하게 또 있고 하니까 더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살이 쪄서 심장이 안 좋아요. 그거 심장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심장이 안 좋으니까 힘이 없죠. 거기다가 엄마는 먹을 거 줄이니까 더 힘이 없죠. 울 준비하지 마시고. 아니요, 아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울지 마시고. 왔습니다. 진삼청이라는 거 있어요. 예. 얘는 그거 그냥 달고 사셔야 돼요. 우리 탄이는 또 몸도 아픈 애니까 저거 떨어뜨리면 바로 변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기력도 없어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더 들면 이제 그때 노령견 케어를 하셔야죠. 노령견 케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애 편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죠. 얘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조금 얘가, 더 얘가 아파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어머님이 손놔줄 것도 아니고. 우리 예. 바로 복태 영상 보셨어요? 2년 누워있다가 갔는데 그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제 생각엔 그래요. 12살부터 얼마를 더 사느냐는 보호자의 몫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죠. 처음 아플 때 이미 일주일 예. 안에 죽어요. 근데 거기서 살려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한 5년은 보호자의 몫인 것 같고요. 5년 이상은 하늘도 도와야 되고 애도 좀 일단 애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살겠다는. 누워서 똥오줌을 흘려도 네.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돼. 너 다 아빠가 다 해줄 테니까 괜찮아. 맘 놓고 싸. 막 이런 그 동기부여.
네. 그런 것이 있으면 애들이 버텨요. 아이고, 똥 오줌 싸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들잖아. 이제 갈 때가 됐나? 가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마음 먹는 순간 애는 가요. 아이고, 똘망똘망해졌네. 아니 진짜 제가 어떻게 할 수? 저 교육받으러 왔는데 얘 저. 뭘 교육해? 아니 진짜 이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다른 개들을 사실 얘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랬거든. 4개월째 왔는데 그때부터 전혀 산책이 안 되고 사람하고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제 나름대로 그 뭐 다 찾아서 이제 공부한다고 하면서 방법을 다 쓰고 일부러 산책 나가서 그 동네에 이제 그 괜찮은 애들하고 좀 어울려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짖음이 심했어요. 산책 나가서도 그렇고 집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씻어봐.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개를 갖다가 키우시는 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보호자한테 내가 제일 먼저 보거나 교육하려고 시도하는 게 뭐냐면 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그 사람이. 예. 예시기면 보호자가 개를 개 취급하거나 네네. 아니면 개는 사람하고 틀려서 뭐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네네. 또 하나는 똑같이 앉아서 개를 자기는 사랑하는데 마음 뿌리 깊은 곳에서는 나랑 개랑은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은 그거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정말 그런 얘가 마음이 그걸 있는 알아보나 사람을 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나면 알아봐요? 뭐라고 그러겠죠. 예. 난 네 마음을 다 알아. 예. 꺼져. 여기 있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이제 어머님이 봤을 때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인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진짜. 아니, 제가 다니면서 제 개인데도 얘가 제일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짖음이. 심한 애들 많아요. 얘는 이유가 있지. 다른 애들은 이유도 이건 없어요. 짖는 것도 아니에요. 나 짖는 것도 아니에요. 4박 5일 동안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4박 5일 동안 짖는 애도 있어요. 아우, 여기 교육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짖어요. 근데 저는 배우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마음가짐 때문이라니까요. 얘는 이제 우리가 개를 말할 때 시근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판단력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 애가 어머니 생각처럼 뭐 소심해갖고 산책도 안 나가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몸이 아픈 거라든지 뭐 그런 이유였다면 네. 들어와서 탐색을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얘는 지할 일 다 하고 와서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판단 다 하고 확인 다 하고 먹이 받아먹고 편히 쉬고 있대. 얘는 정상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안 나간다?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어해요. 아니,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네. 냅두세요. 그러다가 지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또. 나가서 햇빛 보고 또 지금 몸이 필요하면 해바라기 하고 누워서 안 들어올 거예요. 냅두세요. 나이가 9살이면 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따지면 얘가 이제 60이네요. 저랑 나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동갑이에요. 예. 60인데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미 얘를 내가 60년 동안 살면서 예. 예를 들어서 난 내가 핸드폰을 소파에 앉으면 늘 여기다 둬요.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왜 여기다 두냐, 여기다 두라 예. 한데 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우리 나이는.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고 살아온 것들의 결과물이 맞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네. 내 판단이 옳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걸 못 바꿔요.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바꿀 생각 하지 마시고 예. 얘가 지가 급하면 또 나간다 그래요. 예. 아니면 지가 실내에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9살 아이가 실내에서 싼다 치면 그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냅두세요. 하라는 대로 해주셔요. 서로 대화하세요. 얘를 이제 더 이상 무슨 내가 기르는 개라든지 아니면 내 부하라든지 내 아래 것이라든지 아니라 컴패니언, 내 친구로서 의사를 존중하면서 같이 살면 돼요. 얘가 싫어? 지서? 너 오지 말라는 거잖아. 그럼 네가 들어가 있든지 이 사람이 오지 말든지. 지금 저도 물어봤거든요, 아침에. 어떤 애가 오느냐 그랬더니 뭐 산책도 안 나가고 소심하고 뭐 좀 아픈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서 그런 문제가 많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프든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사람한테 먼저 확인하고 주변 다 냄새 맡고 딱 탐색 끝난 다음에 딱 자리에 앉잖아요. 예. 정상이에요. 네. 이거는 애는 정상인데 엄마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저가. 엄마가 애를 이해 못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오히려 이제 걱정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좀. 엄마가 애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라 생각해 왔다는 거지. 얘가 싫어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서 엄마는 너 왜 짖어 그러는 거지. 얘가 싫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놓고 얘가 짖으니까 얘가 문제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오는 사람을 다 싫어하니까요. 이게 어려운 게, 다 이런 영상을 보거나 그럴 때도 정말 본인 성향이 어디까지인지 그걸 파악하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요. 얘가 비정상적인 아이면 비정상적인 아이가
하지 않는 행동, 정상적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아, 예. 보통적으로 비정상적인 문제 있는 애들은 들어오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와서 인사를 못 해요. 사람이 주는 거 받아먹지도 못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얘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야 판단했을 때 받아먹은 거잖아. 이미 그 전에 그냥 받아먹은 것도 아니에요. 냄새 다 맡고 주변 탐색 다 해가지고 안전한 거 확인한 다음에 사람도 다 가서 직접 냄새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가 받아먹은 거잖아요. 네네. 더 달라고 저러고 있는 거고 사람 꼬시는 법도 알고 있는 거고 좀 더 줘요. 오늘 완전히. 아이, 제가 진짜 너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있잖아요. 그 잣대를 가지고 딱 봤을 때 정상이란 말이에요. 혹시 저 말고 다른 데서 교육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교육은. 다행이시네. 다행히 저도 이제 몇 번 찾아본 건 있거든요, 대구에서. 근데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훈련을 안 받길 정말 잘했구나. 기준이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은 짖어요? 짖었네? 목 좀 달아. 안 돼? 잡아채고 끌고 다니고. 네네.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예. 나이 60 먹은 노인네들 갖다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얘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점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때는 얘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얘가 어떤 사람한테 싫다는 표현하는 건 얘가 싫은 거야 그냥. 자기 살아온 견생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건 아니란 얘기지. 네, 얘를 격리하든지 그 사람이 오지 말든지.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네. 그리고 테스트 해보세요. 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 말고 애 입장에서 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면 똑같을 거예요. 얘들은 틀리지 않아요. 내가 살면서 걔가 틀린 경우는 못 봤어요. 지금 간식을 계속 먹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려 먹는데요. 오늘 너 여기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와서 진짜. 나 이거 아니, 여기까지 오기 너무 어려웠는데, 저는 진짜로 큰 맘 먹고. 배우셔야죠. 근데 사료를 왜 먹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료를 간식으로 생각하라고 예. 말씀하시잖아요. 먹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사료를 왜 먹을까, 애가 갑자기. 저 사람이 좋은 거예요. 한쌤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싶고, 선생님이 저렇게 좋아해 주니까 그게 또 지는 좋고. 세상에. 난 게 좋아. 우리 이런 모습 처음이다. 눈에 생기가 돌잖아요. 제가 보리 얘랑 같이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적이 처음이에요, 저도. 저도 너무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아니, 저도 알아요. 여기 오면은 제가 잘못된 거를 고치기 아니, 위해서 온 그러니까 건데. 본인의 취향에 문제가 있다고. 아, 이제 산책 나가면은 얘가 좀 좋아하는 애가 몇 마리 있어요. 한 두세 마리. 그럼 또 그 보호자하고는 또 잘 지내요. 만져도 또 가만히 있고. 얘 여기 살아야 될 것 같아.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완전 여기가 아이고야. 너무 좋은가 봐요. 이 온도 맞춰주시고, 얘는 네. 더우니까 실내 온도가 한 뭐 20도? 아, 그렇게 낮춰요? 네. 22도 이하로. 제가 추워가지고 네, 사실은 그러면 옷을 입으시고. 그 정도까지는. 얘는 옷을 입었다 못하잖아요. 본인이 해야지. 그죠? 겨울에 난방하지 마시고. 잠깐 나갔다 호흡이 그러니까, 올라가죠. 예. 더워서 바닥에 배 깔고 그러니까 누웠잖아요. 올해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얘가 좀 진짜 그죠? 힘들어 하더라고요. 22도 넘어가면 안 돼요. 22도에서 너무 아침에 감기 걸리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집안 온도는 22도, 겨울엔 난방하지 마시고 전기장판 쓰시고 옷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얘가 지금 발을 했거든요. 그건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주변 식구들이 지가 원하지 않는데 만지는 사람이 있나 보지. 그래서 아까 그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뭘 목욕시키실 거고, 목욕하고. 산책하다가도 발 닦이시고, 예. 뻔하죠 뭐. 그거만 안 해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목욕하고 제가 이제 발 닦아주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은 저도. 또 뭐 바로 왜 닦게요? 저기 세균검사 해보면 산책하고 들어온 개 발바닥에 제곱센치당 14,000마리가 있거든요, 세균이. 예, 예. 사람 손은 27,000마리 있어요. 어느 게 더 들어와요? 왜 얘를 발을 닦인다고 난리를 쳐? 청소하면 더 하면 되지. 생리한다고 기저귀 채워가지고 자궁축농증 생기게 만드는 아줌마들 수두룩 깎고 가는데 왜 그렇게 해? 세균 번식해갖고 위로 올라가면 요도도 짧은데 자궁축농증 생겨갖고 또 중성화하고 악순환 대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억울한 영상을 하나 찍어주자. 뭐가 문제인데요? 도대체. 진짜 이 광경은 우리 식구는 아무도 못 믿을 거예요. 요거는. 뭐가 있어? 여기 다 찍고 있잖아, 지금 카메라가. 뭐가 문제인데?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아까도 여기 주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는데도 남자분인데도 이렇게 안 찍고 얘가 있는 게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얘가 이럴 줄은 정말. 여기 사람만 있나 지금 개도 2마리 저 안에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개 알죠. 예, 알죠. 여기서 우리 탄센 먹고 하루 지나봐요. 쪼불딱거리고 다 하지.
쪼물딱거려도 지가 즐거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먹이는 거를 사료 같은 경우도 양을 정한다든지 그러지는 말고 제 자율급식으로 놔두긴 놔두고. 나도 안 먹잖아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탄쌤이 좋아해주고 이뻐해주고 지가 먹으니까 기뻐해주니까 그냥 받아 먹고 준 거라니까. 그게 얼마나 착해 얘가 마음이. 낯선 손님이 왔는데 얘를 보고서 예. 취해야 될 1번 행동이 뭘까요? 눈 마주치지 말고 눈 마주치지 말고 가까이 가지 말고 만지지 만지지도 말고. 예. 냄새 맡는 거 허락하고 예. 간식 주지 말고. 아 간식 주지 말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등 돌리고 앉기. 얘 있으면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다가올 때까지. 등 네. 돌리고 오면 간식 하나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아 간식은 한번 떨어뜨려 놔주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네네. 얘한테 관심을 주는 자체가 얘는 실은 싫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돼 있는 사람만 집에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다, 아, 뭐 이쁘네. 막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되죠. 여기 누가 얘가 들어왔을 때, 아, 뭐 이쁘네 하고 다가간 사람 누가 있어. 지가 올 때까지 냅두지. 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진짜 몰랐네요 그동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내가 보리한테 허락을 받고 사람을 데려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보리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는가. 보리야 오늘 손님 오는데 네가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고 보리 입장에서 손님을 선택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 치아는 제가 개껌을 그냥 시중에서 사서 먹이거든요. 황태 머리 먹이세요. 황태 머리. 머리 사다가 가로로 잘라서. 가로. 그냥 주면 노령이라서 못 먹으니까 가로로 잘라서 아가미 다 떼어내고 황태 머리 또 중국산 같은 거 먹이지 마시고. 그러네요. 어머님이 지금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냐면 보리가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 눈빛하고 지금 눈빛이 달라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 들어왔을 때 눈빛하고 지금 눈빛이 완전히 틀리니까 네. 지금 눈빛이 정상이라고 보시고 네. 호흡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온도 때문이니까 온도가 제일 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저 방에 있는 개들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꾸 나니까 저쪽에서 가르쳐 주시는 데도 좀 많이 배우고 가서 또 영상도 좀 많이 더 보고 하면서 좀 질문도 드리고 그러면서 배울게요. 그래. 근데 또 마음이 또 놓이긴 놓이네요. 얘가 또 정상적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얘가 처음 왔을 때 그때 시점에서 말씀 안 여러 가지 잘못한 거 같아요. 앉으세요. 얘가 예민해요. 선생님 서 있으니까 지도 서 있다가 앉으니까 같이 앉잖아요. 네. 그걸 엄마가 눈치를 채야 돼요. 얘가 뭐가 불편한지. 선생님이 서 있는 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 들어가고 생각을 다 생각하고 경험도 많고.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본적으로 봐요. 엄마 다 따라다니잖아요. 목줄 없이 다 따라다니고. 예, 따라다녀요. 안 그런 개가 얼마나 안 줄 알아요. 뭐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얘가 지금 정상적인 애가 해야 되고 하는 일을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지의사 표현 다 하고. 그렇다고 탄쌤이 서 있다고 지서요. 불편하다고. 안 짖고 치도 그냥 불편하다 표시만 하잖아. 엄마가 못 알아듣을 뿐이지. 못 알아. 저는 그런 거는 보면 제가 알아야죠. 몰랐어요. 예, 맞아요. 제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얘 이제 보리가 얘는 저보다 더 먼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몰라요.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아, 네. 저는 뭐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 같은 걸로도 또 얘를 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 텐션이 올라가고 목소리가 올라가도 아무 반응 없어. 아니, 진짜 이럴 일이 없어요. 제가 우리는 못 믿는다 이거. 저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는 건 엄청 큰 맘 먹은 건데.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사람 말을 안 믿어요. 네. 예, 개만 네. 개 보고 내가 판단한 것을 네. 믿지. 근데 우리가 얘를 봤을 때는 문제는 얘한테는 없다. 네. 얘는 교육이 필요 없다. 네. 제 교육만 열심히 받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 없고요. 단지 건강은 챙기시라. 예. 미리 약을 좀 계속 먹일 각오를 하시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진짜 여기 와서 긴장하지 않고 저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오후에 5시쯤 수업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째 날 교육을 마친 보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아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리는 운동장을 자율산책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편히 쉬며 가족들이 했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보리는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둘째 날 이야기도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눈이 떼끌떼끌하네. 그래요?
잘라줘. 아이고 알았으면. 사람들이 소형견을 잘 못 만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 개를 생각할 때 늘 얘가 잘못 키우면 위험해질 수 있구나. 네. 얘를 존중해야 되겠구나. 예. 눈치를 보면서 키워야 되는데 네. 소형견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만지고 쉽게 예, 이렇게 좀 할 쉽게 수 있으니까. 생각하니까. 늘 강아지 키울 때 나중에 얘가 사자 새끼라 생각하고 키우면 문제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 장난감 비슷하게 뭐 내가 아무렇게라도 괜찮은 애로 생각하면 그쵸. 더군다나 아기 때는 다들 뭐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게 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습게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알죠. 얘가 날 무시하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소형견들은 특히나 여기 저희 아카데미 오면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넓은 땅에 온갖 새소리, 벌레, 쥐 이런 감각 풍부화라고 얘기해요. 예, 예. 풍부화 과정을 통해서 안정되고 아이가 덜 예민해지고 네. 자유로워지고 네. 얘가 하루만 자고 나도 변해요. 털이 좋아지는 건 그냥 목욕 안 하고 계속 그냥 잘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무식하게 쓰다듬으시면 아, 안 예. 돼요.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하겠습니다. 살살 하면서. 무슨 뭐 저는 막 되게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는 10kg짜리인데 만지는 거는 100kg짜리 만지는 아, 거예요. 네네. 어저께 설문조사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 행동을 없애는 방법, 얘를 존중해주면 돼요. 네, 글쎄. 얘한테 딱 그거- 물어본다는 딱 생각으로. 그거 하면 돼요. 예. 저도 이제 얘를 키우면서도 이제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막 그 배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늘 우리가 여기 연구소에서도 그렇지만 애들 위주잖아요. 여기는. 예. 저도 마찬가지. 이유가 네. 뭐냐면 애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을 못 하고 네. 선택지가 없으니까 예, 예, 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 예. 사람이 얘보다 못나고 사람이 뭐 걔보다 아래라서가 아니라 예. 사람은 안 그래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들이 못하니까. 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반려견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설문조사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보호자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네. 보호자의 수준을 알고 걔가 아니라 보호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예. 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야죠. 이제 애가 착하고 만만하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지. 네. 그렇게. 내 생각대로 키우면 된다 생각하는 거지.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아까도 그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얘네들도 이제 그 장애 건강 문제가. 왜 사람하고 다를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그 강의 보면서도,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의 병도 생기고, 뭐 이제 그런다고. 개가 생리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별심이거든요. 네. 왜 다를까? 우리 인간이 먹는 약은 첫 실험 대상이 쥐 다음은 개인데 다 우리 인간이 쓰는 모든 약은 개한테서 실험하고 올라온 실험하고. 약이에요. 예. 개가 만들어준 약이라고요. 저도 보리 생리할 때는 생리통을 못 알아챘거든요. 그것이 애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못 알아채는 것가 이게 사실은 생명을 키우는 사람이 자기 아이가 아프다는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 아이가. 네. 내 애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데 모른다. 네. 배고프다고 우는데 모른다. 예. 열이 올라서 우는데 모른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게 나는 왜 애엄마들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너무 그거를 쉽게 넘긴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숨긴 건지 얘네들이 참을 수 동물들은 자기가 아픈 거를 내색 안 하게 돼 있어요. 내색 안 한다고 안 아픈 건 아니죠. 우리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9살이잖아요. 네. 만약에 얘가 아픈데 못 알아채면 돌이킬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초기 치료 놓치시면 네네. 대책이 없어요. 수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정의되는 단계면 이미 좀 늦는다, 노령견들은. 미리 예방하시라. 근데 그 항생제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살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머님이 1년에 항생제를 몇 번 드세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강의를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장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고서 근데 나중에 결국은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가 결국 아주 독한 항생제로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독한 항생제를 썼다는 얘기는 콕시딘 디피실리였던 얘기잖아요. CD. 저도 결국은 그 항생제를 한 6개월 정도 먹고 회복되고 또
얘를 키우다 보면 손쉽게 이제 항생제로 해결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가 아프면 병원 가면 무조건 항생제부터 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 애가 못 견딘다고요. 항생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변도 좋아지고요. 일시적으로. 염증이 사라지니까 건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통증도 사라지고. 예. 하지만 동시에 뭐가 없어지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유익균이고 나쁜 균이고 상관없이 다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항생제가 그렇다고 해서 균을 100%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항생제가 이제 정균제, 살균제로 나누는데 살균제라고 할지라도 멸균하고 살균은 달라요. 우리가 손소독제를 손을 소독하면 살균이죠. 네, 네. 멸균은 뭐예요? 수술실에서 하는 거. 아, 완전히 죽이는 완전히. 거. 근데 멸균이 되는 항생제는 없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항생제를 먹으면 반드시 예. 10%에서 5%의 세균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요. 살아남는. 그럼 그 다음부터 그 항생제는 안 들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 서로 유익균하고 유해균들이 쌈박질하면서 유익균이 좀 더 퍼센트를 높게 잡아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데 항생제가 들어가면 다 죽었는데 네. 유익균은 전멸했는데 네. 유해균 중에 5%는 그러니까. 적응해서 살아남았다. 이게 네. 이제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항생제 집어넣고 하다 보고 나중에는 최후의 항생제 모든 내생균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항생제 그걸 써서 안 들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걔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 과정을 가지 말라는 거지. 네. 아무도 그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서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아요. 걔네들은 네.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매뉴얼대로 치료하는 것이지 네. 개인의 어떤 뭐 특이점을 가지고 치료를 하지 않아요. 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응급적인 상황,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거나 뭐 이런 응급 상황. 네. 그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라. 네. 두 번째, 항생제. 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을 때 받아라. 네. 나머지는 현대의학적인 방법 말고 동의학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밝혀진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전까지 암은 뭐라 그랬어요? 유전적인 예, 것이다. 가족력이다 네, 했잖아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밝혀지면서 뭐가 돼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암의 원인이었다. 그럼 가족력은 왜 생겼냐? 비슷한 걸 먹고 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40%는 우리가 소화시키지만 60%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서 네. 미생물들이 소화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미생물들이 발달하지만 그 음식은 영원히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보는 거 먹으면 탈날 수밖에 없어요. 개를 그렇게 키워놓고 사람 음식 먹는 음식 먹이니까 탈이 나더라는 거지. 탈나도 먹여서 적응시켜놓으면 되는데 네. 먹이지 말라는 거지. 수의사의 입장에서는 탈나서 실려오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키웠으면 그러지 않을 거를. 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노령견은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애들은 거의 대부분 팥죽을 써먹여요. 네, 저도 그거는 해봐야 되겠어요. 팥죽을 예. 써먹이고 그 다음에 노령견의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서 별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픈지 안 아픈지 알아야죠.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네, 네. 오늘 기분이 좀 어떤지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그게 안 되면 말짱 꽝이죠. 경험 많은 수의사들은 애 딱 병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알아요. 애 죽겠구나 살겠구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와가지고 보리의 행동을 규정받고 싶어서 오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보리를 빨리빨리 알아채고 뭐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 이제 게 남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시는 수많은 분들이 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예. 걔는 금방 바뀌어요. 예. 보호자가 안 바뀌어요. 네, 그렇죠. 안 바뀌죠. 근데 이제 어머님은 보호자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배워야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절제, 스킨십을 절제하고 보리의 희망을 갖고 제가 열심히 아니 잘 키우셨어요. 중요한 건 관심과 관찰이에요. 네, 보리 갈 건데? 응? 되게 좋아. 엄마랑 갈 건데?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보린의 2박 3일 관찰 결과 요약. 첫 번째, 보리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로 관찰됩니다. 두 번째, 나이가 9살인 보리가 노령견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고 보리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세 번째, 보리의 아프다는 행동에 대해 관찰하는 눈을 기르고 노령견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보리의 의사표현에 대해 읽고 파악할 수 있도록 몸짓 언어와 소리 언어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온도에 민감한 보리를 위해 실내 온도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보린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보리는 가족들의 걱정과 다르게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보호자가 보리의 정상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인식할 때 보리가 전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보다 문제 행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짖음은 싫다는 의사표현이며 두려움의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격려할 때 짖음은 자연스레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에게 무례한 대상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짖음이 문제 행동으로 비추어지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또 그런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혐오 자극을 사용하며 통제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동 교정 방법이 과연 행동을 올바르게 교정하는 일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령견의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며 훈련하는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일까요? 요즘 온라인 댓글에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개가 개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위 댓글의 본질인 인간이 우월하다는 시각으로는 결코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는 보호자가 개의 언어와 행동을 이해할 때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민해보는 보호자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길 우계현 아카데미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